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테라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안 여모에서 리튬이 발견됐다라는 뉴스와 2차전지 사업 진출 발표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인데, 급등한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왜 리스크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주주인 CDS 홀딩스 상장사의 슈센텍의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곳입니다. 자, 슈센텍은 작년 3월 대표이사 등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매매 거래가 지금 정지 중이고요. 상폐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기업이 상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테라사이언스에 대한 투자도 일단 첫 번째로 의구심이 조금 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테라사이언스에 투자를 하고서 신사업으로 2차전지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조금 너무 과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2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 리튬 생산 판매, 염호 개발 추출, 광물 자원 개발 판매, 2차전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본래 이 테라사이언스가 뭐 하던 기업이냐면 유압용 관이음새를 만들던 기업입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을 만들던 회사죠. 이것만 봤을 때 대놓고 작전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와중에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신한 리튬 관련해서. 자, 신한 리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라사이언스 자회사인 신한 리튬이 리튬 생산 예정지인 이 신한 앞에도 토지 확보를 마쳤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신한 리튬이 없는 재료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 리튬은 일단 성분 분석 전문 연구소와 지질 연구 분야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해서 이달 중순에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아무런 실체 없는 작전주는 아닙니다. 실제로 신한에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를 너무 남발해놨다는 것이 문제죠. 물론 16회차 전환사채를 제외하고는 이미 상장이 다 됐습니다. 근데 쪼개서 재매각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공시에서 벗어났습니다.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았는지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도 오버행 우려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번 달부터 이런 뉴스가 뜨기 시작합니다. 테라사이언스 테마주 의혹, 하이드로 리튬과 닮은 꼴, 관련 인물, 기업 흔적 곳곳에.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테라사이언스의 전환사채 재매각 과정에서도 하이드로 리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자, 밑에 내용 계속 보자면 전환사채 재매각 과정 중에서 테라사이언스의 14회차 전환사채 요거를 포도인베스트먼트에 재매각을 했었는데, 이 포도인베스트먼트는 투자조합을 통해서 하이드로 리튬의 전환사채를 매수했던 기업이고,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을 공시했을 때는 전지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냈었는데, 자, 이 사람은 22년 사업보고서 기준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리튬 플러스의 주요 주주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 전환사채 재매각 이 과정에 있었던 일은 작전주의 전형적인 수익 방법입니다. 사업 내용을 일단 신규로 추가하고 테라사이언스는 2차전지를 추가했죠.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로 차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자는 기업이 어떤 내용을 하건 주가가 떨어지건 말건 잃는 게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다시 돈으로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사업 내용 추가로 주가가 오른다면 전환 청구권 행사로 주식으로 받아가서 차익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라사이언스는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동시에 전환 청구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의 수익 방식이죠. 자, 테라사이언스는 21년부터 22년까지 24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14회차부터 15회차, 16회차까지고요. 자, 이 시비 대부분이 상환이 됐는데 소각되지 않고 모두 재매각이 됐습니다. 재매각된 전환사채는 이제 여러 투자자들한테 나눠서 매각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를 넘는 물량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장내 매도에도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작년 말부터 상장이 됐고요.
자, 특히 14회차 요 전환사채는 일단 100억이었는데 100억 중에서 97억 5천만 원을 만기 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6번에 걸쳐서 쪼개서 재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15회차 이것도 5번으로 쪼개서 재매각이 됐습니다. 자, 이 재매각된 전환사채들의 전환 가액이 얼마냐? 자, 1,400원대에서 1,800원대입니다. 자, 근데 현 주가가 5,730원이죠. 1,400원에서 1,800원대인데 어림잡아도 300%에서 한 400% 수준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한다고 해도. 자, 근데 쪼개놨기 때문에 또 언제 파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뭐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날, 이런 날로 유추해보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테라사이언스는 기존 대표가 사임하고 나서 이제 지서연 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었는데, 자, 지서연 대표는 테라사이언스의 새 대주주인 CDS 홀딩스 여기에 대표입니다. 자,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 동시에 전환사채 재매각, 이걸로 의무공시 보유자가 없어졌어요. 자, 이 내용이 무자본 M&A에 타겟이 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CDS 홀딩스는 테라사이언스 지분 인수대금 상당 부분을 고금리 주식담보대출로 치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빌린 돈으로 기업 M&A에 참여를 한 뒤에 2차전지 사업한다고 2차전지 사업한다고 해서 전환사채를 쪼개서 장내 매도하고 여기서 생긴 차익으로 빚 상환하고 이제 남는 돈은 먹는 거죠 뭐. 자, 누가 봐도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잦았다는 것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오버행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이고, 물론 이미 한 개 회차를 빼고는 다 상장이 이미 됐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의무공시가 없기 때문에 언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알 수가 없고요. 2차전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이 아닌 것도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자, 뭐 옹코팹이라던가 신한리튬이라던가 물론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리튬은 성분분석 전문 연구소와 지질연구 분야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해서 이달 중순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못해도 일단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유지됩니다. 즉 기대감까지만 가져가되 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져가야 이 리스크를 스스로 직접 줄이고 수익률은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발견한 신한리튬은 현실일 수 있고 진짜로 매장되어 있다면 그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지만 요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매장되어 있다면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도 요 매도 계획이 연장될 뿐 어쨌거나 주가를 낮추는 데 일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분할 매도를 전제로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테라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 정리된 자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리튬이나 옹코팹에 대한 분석 자료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트도 한번 좀 보자면, 자, 일단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자, 일단 박스권 상단 돌파, 신고가 갱신이라는 것은 강력한 재료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박스권 상단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뚫을래야 뚫을 수 없던 자리, 올라갈 만하면 매도세 나오면서 눌렸던 자리인데 2차전지 신한리튬 끼고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강력했던 저항은 이제 강력한 지지의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즉 박스권 상단은 이 자리, 박스권 상단은 강력한 지지가 되는데 뭐 절대 무너지진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강한 힌트, 주가의 향방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제로 하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자, 여기에 또 속임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가 크게 실렸다라는 것은 재료에 따라서 뭐 단순하게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락이든 상승이든 거래가 상당히 없다. 거래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주가의 변동이 크다라고 하면 속임수라는 거죠. 거래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체결되는 것을 바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속임수가 나타났다면 그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작전은 시작됐다. 개미를 도구로 사용할 시점이다라는 것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분할 청산에서 리스크, 손실을 줄여놓고 의미가 있는 자리, 예를 들면 아까의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았다라면 지지 매물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들어오는 매수세로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포착했다라면, 자, 그때 또 분할 매수로 수익을 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여타 다른 작전주와는 다르게 신한 리튬이라는 국내 최초 리튬 매장 발견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탈출해라보다는 기대감을 이용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제로 수익을 반복해서 내는 것이 핵심이 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성도 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수익성이 클 수 있지만 무작정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로 테라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강조드렸었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구간 잡아드리고요. 변수가 나타나면 실시간 대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듯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후발수의 종목 추천과 종목 자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 광풍은 계속됩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의 수혜가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2023년 하반기 2차전지 후발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입니다. 테마. 이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요게 바로 급등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 테마는 어떻게 찾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 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